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만 자면 독으로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20년차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들입니다. 마트에서 사오는 것, 김장할 때 쓰는 것, 건강 지키려고 챙겨 드시는 것, 너무 흔해서 의심조차 안 했던 것들이요. 부산 해운대구 72세 최영희 할머니. 손주 밥 해주려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어제 저녁 남은 것을 냉장고에 꺼내 데우셨어요.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단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요. 3개월간 원인 모를 복통. 병원 3곳이나 다녀도 검사상 이상 없어요만 들으셨습니다. 약만 잔뜩 드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식사하다가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냉장고에 넣죠. 다음 날 먹으려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딱 하나만 바꾸세요.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약도 안 먹어요. 식약처 조사 10집 중 8집이 매일 이 실수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져 더 위험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 얼굴을 건강하게 20년은 더 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댓글로 냉장고에 넣은 음식 먹고 아팠던 적 있으면 1을, 없으면 2를 눌러주세요. 1위 들으시면 당장 냉장고 열어보실 겁니다. 5위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5위는 깐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 좋아하시죠? 마늘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도 예방합니다. 그래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 지키려고 마늘 안 드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관법입니다. 마트에서 깐 마늘 사오시죠? 껍질 까는 게 힘드니까 편한 거 사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가잖아요. 편하잖아요. 바로 이게 위험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서울 송파구 65세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마늘을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마늘 2쪽씩 혈압약 먹는 대신 마늘로 관리하고 계셨어요. 마트에서 깐 마늘 큰 봉지를 사왔습니다. 올리브유 가득 부어서 유리병에 담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드셨죠. 2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냥 넘겼습니다. 한 달 후 젓가락질이 힘들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경 이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MRI도 찍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약만 잔뜩 처방받았죠. 2달째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숨 쉬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마늘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어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기름에 담가서 냉장고에요.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깐 마늘을 기름에 담그면 공기가 차단됩니다. 산소가 없어집니다. 그럼 보툴리누스균이라는 무서운 균이 자랍니다. 이 균은 산소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기름 속, 진공 상태, 바로 이런 곳에서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이 균이 만드는 독소가 문제입니다. 보툴리눔 독소,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손발 저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근육 마비가 옵니다. 심하면 호흡근까지 마비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생길까요?
단 3시간이면 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일주일? 독소가 가득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2023년에 긴급 경고를 냈습니다. 마늘을 기름에 담가 보관하지 마세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중독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10명 중 3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식약처 조사 결과 10집 중 6집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영자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마늘 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통마늘은 망에 담아서 바람 통하는 곳에 그냥 두세요. 싱크대 및 베란다 구석, 현관 신발장 옆, 시원하고 바람 통하는 곳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깐 마늘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기름에 담그지 마세요. 한 번 쓸 만큼씩 작은 비닐에 담으세요. 랩으로 꽁꽁 싸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 말고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균이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김영자 씨는 제 말대로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기름에 담긴 마늘은 바로 버렸습니다. 아까웠지만 버렸습니다. 통마늘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손발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숨 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선생님, 마늘이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마늘이 기름에 담겨 있다면 바로 버리십시오. 아까워도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이만 해도 이렇게 위험한데요. 사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사위, 익힌 버섯입니다. 버섯 좋아하시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면역력 높여주고 암 예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십니다. 문제는 남은 버섯 요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버섯볶음 하셨죠? 양 많아서 남았습니다.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바로 이게 위험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대구 수성구 68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버섯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버섯 요리를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표고버섯 볶음을 만드셨어요. 양이 좀 많았습니다.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버섯볶음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밥이랑 같이 드셨습니다. 어제 만든 건데 괜찮겠지. 2시간 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했습니다. 30분 후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성 식중독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뭘 드셨어요? 아침에 어제 남은 버섯볶음을. 언제 만든 건데요? 어제 저녁이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제가 나중에 할머니를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버섯 요리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에 넣죠. 다음날 먹으려고.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버섯은 단백질이 아주 많은 음식입니다. 고기만큼이나 많습니다. 익힌 버섯을 냉장고에 두면 이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민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독입니다. 아민은 위 점막을 공격합니다. 위벽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납니다.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깁니다. 얼마나 빨리 생길까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연구했습니다. 12시간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만든 버섯 요리 저녁 7시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지나면 위험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에 만든 거 오늘 아침에 먹으면 위험합니다. 48시간 후는 어떨까요? 식중독 수준입니다. 그제 만든 버섯 요리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식중독 원인 10건 중 3건이 버섯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남은 버섯 요리를 냉장고에 뒀다가 먹은 경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버섯 요리는 당일에 다 드세요. 남기지 마세요. 그럼 많이 만들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적게 만드세요. 2사람이 먹을 거면 버섯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남으면요? 그럼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바로 버리세요.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요, 음식을? 할머니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까운 게 뭡니까? 몇천 원짜리 버섯이 아까워요? 병원비가 아까워요? 응급실 한 번 가면 50만 원입니다. 입원하면 몇백만 원입니다. 어느 게 더 아까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버섯 요리는 먹을 만큼만 만들기. 2사람이면 한 줌, 4사람이면 2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았다면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말기. 내일 먹으면 되지 하지 마세요. 당일에 다 먹거나 못 먹으면 버리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버섯 요리는 딱 한 끼 분량만 만드세요. 남는 일이 없습니다. 6개월째 배 아픈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어제 만든 버섯 요리가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오늘 만든 것도 저녁까지만 드세요. 마늘, 버섯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3위는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김장할 때 꼭 쓰는 바로 그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8시간 만에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암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위 고춧가루입니다. 여러분 김장하셨죠? 올해도 김장 준비하고 계시죠? 김장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고춧가루입니다. 빨갛고 매콤한 고춧가루. 김치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남은 고춧가루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래야 오래가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인천 부평구 67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장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솜씨였습니다. 매년 11월이면 김장을 100포기씩 하셨어요. 작년 11월에도 김장을 하셨습니다. 고춧가루 10kg을 사셨어요. 김장에 7kg을 쓰고 3kg이 남았습니다.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큰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넣어뒀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매년 하는 정기검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높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재검사를 해봅시다. 2주 후 재검사. 간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간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드시는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김치 직접 담그세요? 네, 매년 100포기씩 해요. 고춧가루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남은 거요? 냉장고에 넣죠. 다음에 또 쓰려고.
언제부터 넣어두셨어요? 작년 김장 때부터요. 6개월 됐네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는 습합니다. 습도가 90%입니다. 고춧가루는 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핍니다. 곰팡이? 눈에 안 보이던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미세한 곰팡이입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가 무서운 독소를 만듭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특히 간암을 일으킵니다. 간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했습니다. 곰팡이가 14배 증가했습니다. 독소 수치는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한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6개월이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고춧가루 100개를 검사했습니다. 85개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고 40개는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고춧가루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견과류도 똑같습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잣. 건강에 좋다고 냉장고에 넣어두시죠? 바로 그게 위험합니다. 견과류에도 똑같이 곰팡이가 핍니다. 똑같은 독소가 생깁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고춧가루를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1을, 냉동실에 보관 중이시면 2를 눌러주세요. 제가 이정숙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고춧가루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완전히 밀봉하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꽁꽁 싸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이 아닙니다.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곰팡이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습기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맛이 변하지 않나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색깔도 그대로입니다. 향도 그대로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그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고춧가루를 버렸습니다. 6개월 된 거라 아까웠지만 버렸습니다. 새로 산 고춧가루는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았습니다.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호두, 아몬드 다 버렸습니다. 새로 산 건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염증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고춧가루가 간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김장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고춧가루는 냉동실에 보관하기.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견과류도 냉동실에 보관하기.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에 있는 건 당장 확인하기. 한 달 이상 됐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간암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인데 고춧가루 몇만 원이 뭐가 아깝습니까? 냉장고에 고춧가루나 견과류가 있다면 꺼내서 냉동실로 옮기세요. 한 달 이상 됐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인데요. 2위는 10명 중 9명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것 오늘 아침 데워 드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2위 남은 밥입니다. 여러분, 밥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으시죠?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지.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오히려 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서울 강서구 71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 밥 해주려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어제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넉넉하게 5공기 분량.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지. 아침 식사 후 밥이 3공기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오늘 아침 냉장고에서 밥통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데웠어요. 김치랑 같이 드셨습니다. 어제 지은 건데 괜찮겠지. 2시간 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체했나? 그냥 넘겼습니다. 1시간 후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딸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탈수 증상이 심했습니다. 급성 식중독입니다. 뭘 드셨어요? 아침에 어제 지은 밥을 먹은 게 다인데. 냉장고에 보관하셨어요? 네, 당연히요. 제가 할머니를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밥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냉장고 온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균이 안 자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상온은 25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균은 천천히 자랍니다. 하루 지나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5도에서 10도입니다. 이 온도가 문제입니다. 균이 3배 빠르게 자랍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냉장고 온도가 어떤 균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이 균의 이름은 바실루스 세레우스입니다. 쌀, 밀가루, 전분에 사는 균입니다. 밥에 아주 많습니다. 이 균이 만드는 독소가 문제입니다. 구토 독소와 설사 독소, 2가지를 만듭니다. 위와 장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끓여도 안 죽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안 죽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식약처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가정 내 식중독 원인 1위가 찬밥입니다. 10건 중 4건이 냉장고에 보관한 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밥을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했습니다. 균이 1000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그럼 냉동실은요? 냉동실은 안전합니다. 영하 1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균이 자라지 못합니다. 완전히 멈춥니다. 제가 이순자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밥을 짓고 뜨거울 때 바로 소분하세요. 한 끼 먹을 만큼씩 나눠 담으세요. 식은 다음에 나누면 안 됩니다. 뜨거울 때 바로 해야 합니다. 밥이 식으면서 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뜨거울 때는 균이 죽습니다. 그때 바로 밀봉해야 합니다. 둘째, 밀폐용기에 담으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꽁꽁 밀봉하세요. 셋째,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실 말고 냉동실입니다. 뜨거운 채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맛이 없어지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세요. 갓 지은 밥처럼 맛있습니다. 넷째, 먹을 때는 속까지 뜨겁게 데우세요. 김이 폴폴 날 정도로 데워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밥을 지으면 뜨거울 때 바로 1인분씩 나눠 담았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밥을 절대 넣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배 아픈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사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냉장고에 넣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네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밥은 뜨거울 때 바로 소분하기. 한 끼 분량씩 나눠 담으세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기. 냉장실은 절대 안 됩니다. 먹을 때 속까지 뜨겁게 데우기. 전자레인지 3분, 김이 날 때까지 데우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밥 지으실 때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남은 밥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동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위, 의사인 제가 가장 충격받았습니다. 1위,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죠? 감자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시죠. 마트에서 감자 사오시면 어디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어야지 오래 가잖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충격받은 내용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광주 북구 63세 김태호 씨 이야기입니다. 감자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감자를 드셨습니다.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튀김. 다양하게 해 드셨어요. 마트에서 감자를 10kg씩 사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시원한 데 두면 오래 가잖아요. 꺼낼 때마다 몇 개씩 꺼내서 요리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위 점막에 손상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염증도 있고요. 재검사를 해봅시다. 한 달 후 재검사.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위 점막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감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어요. 감자를 어떻게 보관하세요? 냉장고에요. 10kg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TV에서 시원한데 보관하래요. 얼마나 오래 넣어두세요? 한 달, 2달, 다 먹을 때까지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감자는 추우면 살아남으려고 전분을 당으로 바꿉니다. 마치 사람이 추우면 몸을 떨어 열을 내듯이 말입니다. 감자도 추우면 당을 만들어서 버팁니다. 문제는 이 당입니다. 당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볶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20도 이상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감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까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온에 보관한 감자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수치가 89 나왔습니다.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8시간 넣어둔 감자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수치가 267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24시간 넣어둔 감자는 어떨까요? 502입니다. 거의 6배입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48시간 이틀 넣어둔 감자는요? 1247입니다. 무려 14배입니다. 이틀 만에 14배의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 2달? 상상하기 싫습니다. 대한암예방학회가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냉장 감자로 만든 감자전,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발생률이 1.7배 높았습니다. 일반인 100명 중 10명이 위암에 걸린다면
냉장 감자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100명 중 17명이 걸립니다. 감자가 암을 일으킨다고요? 김태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냉장고 보관이 문제입니다. 냉장고가 감자를 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김태호 씨에게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첫째,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는 너무 춥습니다. 5도에서 10도. 감자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당을 만듭니다. 둘째, 신문지에 싸세요. 한 겹, 두 겹 꽁꽁 싸세요.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솔라닌이라는 또 다른 독소가 생깁니다. 셋째, 서늘한 곳에 두세요. 10도에서 15도가 딱 좋습니다. 싱크대 및 베란다 구석, 현관 신발장 옆, 시원하고 바람 통하는 곳이면 됩니다. 넷째, 사과 한 개를 같이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이 나는 걸 막아줍니다. 신기하죠? 다섯째,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무조건 버리세요. 겉만 까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속까지 독소가 퍼져 있습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김태호 씨는 그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던 감자를 다 꺼냈습니다. 한 달 넘게 넣어둔 거라 아까웠지만 버렸습니다. 새로 산 감자는 신문지에 쌌습니다. 싱크대 밑에 두었습니다. 사과 2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감자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위 점막 손상이 좋아졌습니다. 염증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었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감자 있으신가요? 꺼내세요. 한 달 된 거, 일주일 된 거, 어제 넣은 거 다 꺼내세요. 오래된 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위암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인데 감자 몇 천 원이 뭐가 아깝습니까?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사과 한 개 같이 넣으세요. 이것만 지키면 발암물질 8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오이, 깨끗한 마늘. 기름에 담가 냉장고에 넣으면 3시간 만에 신경 독소가 생깁니다. 통마늘은 바람 통하는 곳에, 깐 마늘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4위, 익힌 버섯. 냉장고에 하룻밤만 지나도 위를 공격하는 독이 생깁니다. 버섯 요리는 당일에 다 드세요. 남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3위, 고춧가루와 견과류. 냉장고 습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곰팡이가 14배 증가합니다.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간을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2위, 남은 밥. 냉장고 온도가 균을 3배 빠르게 키웁니다. 하루면 균이 1000배 증가합니다. 밥은 뜨거울 때 바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1위, 감자. 냉장고에 8시간만 있어도 발암물질이 3배 증가합니다. 이틀이면 14배입니다.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사과 한 개 같이 넣으면 완벽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어떻게 될까요? 발암물질 85% 차단됩니다. 식중독 위험 90%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병원비 아낍니다. 약값 아낍니다. 그리고 손주들 얼굴을 20년은 더 건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마늘, 버섯, 고춧가루, 밥, 감자. 확인하세요. 잘못 보관하고 있었다면 바로 바꾸세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 정리 10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작은 습관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숫자 1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손주들 얼굴 오래오래 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